이번에는 부정관사로 문법화되어 있는 A 분사를 살펴봅니다. 먼저 A를 제시분사로 새롭게 규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는 어떤 목적을 위해 내어 보인다는 것이고요. 분사는 꾸며준다는 말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쓸 수 있는 모든 명사의 단수에는 반드시 A를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법 규정은 A의 사용을 명사의 가산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는데요. 쓸 수 있는 단수 명사라는 규정은 A의 대상을 숫자 하나에 맞추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어구를 보면 개수, 즉 수적 헤아림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은 북이 쓸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개수가 가능하겠지만 커피는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이른바 물질 명사입니다. 또 소나타는 개수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닌 대문자로 시작한 고유 명사입니다. 실제로 A가 개수를 위한 수식이면 커피도 소나타도 하나라고 표현한 꼴이 됩니다. 제시된 두 예문 1, 2의 우리말 해석에서도 역시 한 명의 소년이나 한 권의 책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그 같은 수적 대상화를 위한 수식이면 A가 단수라는 의미 지정의 역할로 대상을 수식해주는 셈이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로 된 이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물질명사, 고유명사, 속성명사에서도 A 수식은 나타납니다. 3과 4에서 보듯이 고유명사도 물질명사도 A로 수식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헤아릴 대상이 아닌데도 A의 수식이 작용하지만 두 구문 모두 수량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부정관사라는 A는 명사의 가산성과 관계가 있고 정관사라는 더는 가산성이 없다고 기존의 문법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가산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5의 표현만이 1, 2 라는 가산성을 가질 뿐 6, 7, 8 구문 형태에서는 가산성이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하나에 국한되며 그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표현된 결과에 따라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A, U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을 내재화해두면 5, 6, 7, 8 구문 서로 간의 변별력을 선명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몇몇 표현들을 보면서 그런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의 개연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에서 제시분사 A는 북이라는 단수명사를 수식하고 있지만 번역에서 보면 숫자적 의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에서 A가 한 권의 책과 무관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은 북스라는 식으로 A가 다수를 대상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현상 때문에 A 관사가 명사의 가산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다음일 이 두 표현을 비교했을 경우 A에는 의도적 가산성이 없음이 확실합니다. 1, 2의 해석을 비교하면 A에는 1과 같은 가산성이 없는데요. 두 표현 모두가 한 권의 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더 가진 것은 없냐고 물어본다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 겁니다. 3의 대답 구문에서는 개수 그대로가 반영되어 숫자적인 증가가 나타나지만 4의 대답 구문에서는 책이 아닌 또 다른 유형의 대상이 표현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A의 그 같은 대상 유형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에서 보면 A는 man을 수식하지만 개수성으로 man의 어떠함을 수식해주는 것이 아니라서 후 이하 모두의 의미로 man의 어떠함을 후치 수식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같이 잘생긴 조건을 갖춘 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형의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 됩니다. 1예문도 앞에서와 같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A, U 역할 기능을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2와 3, 두 구문의 매는 탐이라는 남자 사람으로 똑같지만 2의 경우 화자의 표현 의도가 탐이 남자임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층적으로는 다른 유형, 예로 여자 사람과의 대조에서 말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3의 경우는 of 이하가 man의 보충어로 쓰였기 때문에 A는 보충된 유형의 자료를 담아서 수식 기능을 하는 것이라서 man이 탤런츠의 많고 적음으로 대조되어 전제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A가 유형 제시로 기능한 것을 수용해보면 다름 아닌 이런 유형이라고 밝히고자 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A의 역할 기능만 적용해 보아도 사 표현의 아버지 유형이 목사로 제시되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A 수식이 만들어낸 종족 대표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카우 같은 A 플러스 나운은 종족의 대표성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A 수식을 받은 대상을 종족 대표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카우와 애니멀은 같은 대상을 두고 지칭하는 것이므로 주어부 이퀄 보어부가 성립되면 A 이퀄 A라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양쪽에서 같은 유형화 수식에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무엇이 A로 하여금 수식된 대상으로의 종족 대표성을 드러내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구문에서는 A 플러스 나온 이 동족 대표성을 띠게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1표현은 6 years라는 복수 주어에 A라는 단수 전용 수식어가 쓰여져 있고 6 years라는 복수형을 단수형 작용어인 is가 서술하고 있는데도 비문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6 years가 하나처럼 묶여 표현되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의 분석은 주어인 6 years가 하나의 집단으로 단일화된 주어임을 알게 하는데요. 결국 A 수식으로의 대표성은 A로 대상을 단일화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문에서는 무관사 명사로 나타나는 종족 대표성도 볼 수 있습니다. 무관사 명사인 파더는 자녀를 둔 매일임을 드러냅니다. 특정의 파더가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남자를 가리키는 호칭인 아버지라는 태생적인 자기 유형을 드러내는 속성 명사로의 파더이므로 자녀를 둔 매일의 대표성은 대상의 속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관사명사의 대표성과 A 관사명사의 대표성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카라고만 하면 승용차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사에서는 주어 I가 승용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데 카가 특정의 차를 지칭한 것이 아닌 것은 A 수식이 카를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카라는 무관사 명사만으로는 왜 교통사고의 행위자를 표현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일의 표현에서 명사 버스는 무관사인데 버스는 태생적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성 명사로 많은 사람을 태워 나르는 교통수단을 속성으로 가진 큰 차의 대표어입니다. 따라서 무관사가 해당 유형의 속성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버스의 속성이 수송에 있다고 보면 바이카, 바이버스, 바이트레인 등등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의 경우 A 관사의 수식 없이 바이카만으로는 사고를 당한 상황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로는 행위 제공물을 지정하는데 그 행위 제공이 수송이면 히트 즉 충돌 같은 사고를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A 관사는 다름 아닌 이것이라는 유형 지정으로 사고를 일으킨 대상을 카라는 것으로 제시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현상은 A 관사가 어떤 유형을 제시할 때 다른 종류와의 구별을 심층에 두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또 무관사 명사로의 대표성은 그 명사가 지니게 된 속성에 의한 것이고 A로 수식된 명사로의 대표성은 유형이 제시될 때 전제되는 종류적 구별이 그 대표성을 결정한다고 보입니다.
커피가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인데도 A로 유형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커피라는 물질의 속성이 A라는 유형으로 제시를 받아서 일반적인 음료화가 되고 그것은 다시 구별성에 의해서 다른 음료와 변별되는 커피 음료로 표현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고 해석해야 우리말답게 되지만 A cup of coffee의 준말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 또한 A 관사의 특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일 같은 표현 구문을 좋은 포도주 한 병 있다와 같은 해석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형을 제시할 때 하나면 충분하기에 복수에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가산성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A 관사에 가산성이 있다고 해도 오직 하나에만 국한되고 그것도 결과적이지 화자의 의도적 가산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설령 이처럼 주어인 6 years가 복수의 경우일지라도 단일화시켜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A는 의도적 가산을 위한 어휘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유형 제시의 기능과 그에 따른 구별성이 긍정소와 부정소를 결정짓는 경우를 통해 A 유형 관사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본문 6에서 보면 A 분사가 퓨 데이즈를 수식하는데요. 데이즈를 수식한 퓨의 작용 개념은 숫자로 치기에는 아주 적은 이고요. 그 의미로 대상을 제한해주기 때문에 A로 인해 유형으로 제시되는 퓨 데이즈는 소수의 날들이게 됩니다. 또 문법서들은 A와 퓨의 결속 빈도를 반영해서 퓨가 사용될 때와 A 수식 없이 퓨만 사용된 경우로 나누고 전자를 긍정문의 요소로 후자를 부정문의 요소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A 수식 없이 퓨만 사용된 구문도 긍정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법화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고유명사나 물질명사, 추상명사 같은 이런 명사들은 그 속성에 부여된 이름이라서 그 자체로 이미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A 관사, 더 관사, 무관사, 그리고 다른 수식어가 부과되어 그 유형의 색깔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은 고유명사가 쓰여서 이미 다른 대상과의 구별이 분명한데도 A 관사가 사용된 표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 구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명사의 속성이 아니라 그 속성이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되어서 다른 형태와 용도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관사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별됩니다. 무관사는 속성을 태생적인 자기 유형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A 관사는 형태를 다름 아닌 이런 유형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더 관사는 존재를 독자적인 그런 유형으로 선택 지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A 관사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A 분사의 가산성은 하나에 국한되며 그것도 의도적 가산이 아닌 표현 결과입니다. 둘째, A 분사는 각 단어가 가진 속성으로 유형을 제시합니다. 셋째, A 분사로 유형이 제시될 때는 종류적 구별이 심층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출된 A 관사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A 제시분사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